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건강 챙기는 건강혁명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다이어트가 주제입니다. 특히 물만 마셔도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정말 아침, 저녁 또 한낮 기온 차이가 상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답게 일교차가 정말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시면 좋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였던데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이 맑아서 햇볕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선글라스로 피부와 눈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요즘 비가 오긴 하는데 양이 적어서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영동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15.6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은 지방선거일인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방에 살짝 빗방울만 떨어질 뿐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초여름 만큼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투표하러 가시는 길 옷차림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손실보전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추경 62조가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37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당장 어제부터 지급이 됐다고요.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손실보전금 지급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당일 신청, 당일 지급뿐만 아니라 하루에 6회 지급을 하는 건데요. 당일 저녁 7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부터 7월 29일 약 2개월간은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약 한 348만 곳인데요. 네. 중기부에서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은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라서 홀짝에 맞추어서 해당 날짜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홀짝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추경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추경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서 같은 달 31일까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미만 중기업입니다. 사실 이들 업체에 따라서는 매출액 규모와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었는데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등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러한 업종은 총 20개 업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200만 원 활동 지원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30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매출 감소 여부 이걸 네.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이 조금 복잡한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가액 신고 매출액을 나타낼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거나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가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를 자료로 기반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매출액 감소와 관련돼서 꼼꼼하게 부가세 신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과세 인프라 자료를 제출하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지원금 지급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빅스텝, 다른 말로 이자율을 상승하고 있는데요. 62조가 지금 풀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이러한 추경의 편성과 손실보전금 지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재경부와 관계합동부처에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10대 프로젝트는 물가의 상승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없애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춘다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밥상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식용유 등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식료품 원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 커피, 개별 포장 판매되는 김치, 고추장, 된장 등에 붙는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세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용차에 붙는 개별 소비세 30%는 6개월간 연장하고 혹시 통신사들 보시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6만 원대의 5G 가격을 출시한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모든 대책들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손실보전금이 지급됨으로써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을 정부는 계속 추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손실보전금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네. 준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국토부 금감원 나이롱 환자 단속에 나선다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롱 환자 사실상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과다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보험금이 누출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금감원과 국토부는 약 500여 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나이롱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5개월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네, 나이롱 환자라는 게 다시 말해서 가짜 환자를 네. 일컫는 은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나이롱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일본에서 온 그 발음인데요. 네. 옛날에 면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구겨도 구김이 가지 않는 옷이 나왔는데 네. 그 옷이 나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이 아닌 가짜 옷이다 이래가지고 나이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나이롱이라는 것이 지금은 국어 대사전에도 실려 있고 사실상 보험 설계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환자를 행세한 가짜 환자 정도로 정의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니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슬쩍 사고가 나도 야 들어 누워 막 이래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게 되는데 나이롱 환자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환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혹시 우리 앵커께서도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네. 당연히 이제 자동차 보험에 있죠. 가입이 되게 되는데 네. 이러한 나이롱 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그 보험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나이론 환자가 많아지면 보험회사의 손실이 커지고 보험회사의 손실이 커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 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보험금을 nem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론 환자 우리 국토부와 그다음에 금감위에서 지금 단속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이전까지는 나이론 환자를 단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닌데요. 혹시 뭐 주위 분들 혹시 교통사고 나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스스로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의 후유증 때문에 난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외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외출을 할 때 그 외출 기록을 만들고 외출 기록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 병원에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 외출 기록과 병원의 허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몰지각한 병원 때문에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병원들을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들이 그럼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기준 정도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에 단속 대상이 되었던 병원 혹은 입원율이 굉장히 높은 특이하게 높은 병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병원 중에 급격하게 수가가 올라간 한방병원 또 뿐만 아니라 그 점검에서 제외되었던 병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환자 부재 현황, 즉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지금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환자 외출 및 외박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 이 환자가 정말 병원에 입원해야만 되는 환자인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인지를 종합적으로 다면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점검을 해서 위반한 병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병원의 입장에서도 환자가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환자가 외출하겠다는데 그걸 굳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지도를 하고 이러한 행정 지도 이후에도 그러한 어떤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데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환자들이 나일론 환자들이 그러한 병원에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조금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네.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사실 가짜 환자 행세는 이거는 사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명백한 사기거든요.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닐까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형법 347조 사기죄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안에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소탐대실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발각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절대로 아프시면 반드시 입원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짜로 입원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형법상 처벌받는 행동이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일본 입국 허용 패키지 여행 완판. 다들 마음 설레이는데요. 예약 전쟁의 서막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지난 26일 일본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여행 가이드가 있는 여행은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여행이 2년 2개월 만에 시작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가지 못했던 그런 여행객들이 신속 항원 검사 등으로 대체가 되고 또 이한 여행 붐이 만들어짐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일본 여행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사실 어떤 특정 여행사의 홈페이지는 수요자가 많이 몰려서 마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19 무사증이 지금 일본까지 확대가 된다면 일본 여행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본 여행이 커지면 대한민국 여행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본 여행 수요 폭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일본에 잠시 스쳐듯이 지나가는 게 한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에 엔화가 약 한 15만 원 정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엔화가 20년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엔화가 최저이기 때문에 일본 여행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어서 약 3년 정도 일본 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잘 설정할 수 있는 여행으로서 외교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고도 여행이 허가된 국가들이 어디가 있어요? 좀 차차 많이 이제 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중국, 대만, 캐나다 순으로 지금 이제 여행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유럽, 또 괌, 사이판, 태국이 지금 가장 큰 여행지로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이 바뀌거나 또 뭔가 마음의 변화 뭐 이런 걸 주고 싶을 때 공간을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그때 인테리어들 하죠. 많이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집이나 사무실처럼 머무는 시간이 긴 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더 건강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간을 산뜻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친환경이 특별한 것이 아닌 표준이 된 시대. 특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환경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이 10% 정도 비싸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소비자가 54%에 이르렀고, 친환경 제품 구매 시 기업의 친환경 활동까지 고려한다는 소비자가 31% 정도로 나타나 이제 친환경 제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곳은 서울 양재동의 한 쇼핑몰. 친환경 실내 건축 자재를 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엔 평범한 페인트 시공 현장 같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어떤 공간인데 지금 페인트 칠하고 계신 거죠? 여기는 양재동 명품관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온라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를 준비 중입니다. 벽면 가득히 화사함으로 꽉꽉 채워지고 있는 페인트. 그런데 이 페인트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페인트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네요.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죠. 작업할 때는 페인트 냄새 나서 마스크를 3중으로 쓰고. 페인트 칠하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시죠? 친환경 기능성 페인트예요. 근데 천연 진주 조깃가루가 들어있어서 우리 탈취 효과도 있고 해서 너무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페인트 하나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깃가루 성분은 강한 이온화 경향과 높은 흡수성을 가지고 있어 탈취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페인트가 시공된 병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는데요. 포름 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물이 거의 검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주 조개를 사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공성 물질로서 탈취 및 새집주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손쉽게 원료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오염에 도움이 됩니다.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각들을 이용하여 제조되기 때문에 해양 오염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힘든 페인트 작업이지만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셀프 시공이 가능하니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 색상을 내야 할 때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성 물감으로 조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건 역시 친환경적인데요. 기본 베이스가 물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수성 물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성 물감이나 식용색소 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아크릴 물감이나 유화 물감하고는 저희 페인트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색깔을 낼 수 있는 만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더 진한 색깔을 원하신다고 하면 많은 양을 넣으시면 됩니다. 환경과 건강을 먼저 생각한 착한 페인트로 알려지면서
최근 시공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조개가루 페인트는 주로 어디에 시공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시공되고 있는 사례로는 어린이집과 병원 리모델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인트 시공 후 당일 바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를 줄일 수가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페인트인 만큼 안전성과 기능성도 중요한 선택 포인트인데요. 우리 페인트의 가장 큰 특징은 항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성능입니다. 한국의과학대학원에서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주 쪽의 가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재에 강합니다. 준불연 제로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원적 개선이 90% 이상이 방사되어 인체에 매우 유익합니다. 다채로운 매력의 조개가루 페인트.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과 환경, 공간 속 아름다움까지 생각하는 만능 페인트로 발전하길 기대할게요. 네, 이번에는 건강 챙기는 건강혁명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꽁트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여사예요. 이제 봄도 후딱 가버리고 이제 여름인데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큰일 났어요. 아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땅 꺼지겠습니다. 우리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천 원장, 나 요즘 고민이 너무 깊거든. 이번 겨울에 나만 살쪘나 봐. 나 식단 관리 엄청 신경 썼거든. 근데 올겨울에 5kg이나 살이 쪘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해. 미칠 것 같아. 네, 윤 여사님이 살이 5kg나 쪘다면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유 없이 살이 찔 수가 있을까요? 천 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너무 서운하다 자기한테. 군것질도 안 하고 난 밥도 조금 먹고 뭐 오로지 먹는 거라면은 겨우 물? 워터? 그거밖에 없는데 그 물 마시고 살이 5kg이나 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답답하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릴렉스. 네, 윤 여사님 생각하시기에는요, 사실은 숨만 쉬셔도 살찌는 것 같으시죠? 네, 맞아 진짜. 진짜 네, 맞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물만 드셔도 살찌는 것 같으시죠? 그래 내가 그렇다니까.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하네 전 원장. 네, 사실은 윤 여사님처럼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살찌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근데요, 아이고, 제가 진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아니, 전 원장 살찌는 이유는 알려주고 가야지. 전 원장. 아니, 숨만 쉬어도 살이 붙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 미스테리한 현상 대체 뭐냐고요.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들, 제가 살이 찌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알려주세요, 제발. 아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는 진료비를 내고 가셨어야지. 맞아. 네? 그냥 가시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냥 딴 데로 가잖아. 근데 지금 이제 닥쳤죠. 우리가 여름 준비하는 분들 닥쳤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서 오늘 주제 여름맞이 다이어트 완전 정복입니다. 네. 살찌는 이유는 있죠. 인풋 아웃풋인데 인풋이 더 많아. 아웃풋보다. 내보내는 것보다 들여오는 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운동량보다 먹는 양이 더 많으니까 네. 살찌는 건데, 근데 고민은요, 저도 이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살이 찌는 건지 그냥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제가 언니가 있잖아요. 1살 차이인데 언니는 살찌려고 밤 12시에 삼겹살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이야. 일부러 찌려고. 근데 저는 정말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질 따라서 진짜 살이 찌는 거 좀 억울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부모를 원망해야 됩니까? 진짜 저는 그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 제가 갱년기 완경기를 거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정말 살찌는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몸이 무너졌지만 그 중에서도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이고 스트레스의 어떤 직격탄이 바로 이 살찌는 거였어요. 진짜.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왜 나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살이 찔까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 먹어도 살찌는 뜻밖의 이유. 첫 번째 이유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수면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을 못 자면. 근데 잠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입맛도 그치. 없고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곤하면요 살이 빠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윤영미 선생님 사실은 한참 이제 체중이 증가하셨을 때요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보다 굉장히 일이 많았으니까 그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저 새벽 방송을 또 오래 했었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리고 제가 나이트 라이프를 조금 즐기다 보면 나이트 라이프. 1시간 정도 잘 때도 있고. 근데 잠 부족한 거하고 살찌는 거는 저는 연관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복감을 느낄 때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속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배고픔을 더 느끼게 돼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그 잠을 못 잔 날 유독 그렇게 군것질했던 맞아요. 기억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더 허기지고. 네. 네,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요. 또 공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포만감을 느끼는 이제 lep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허기짐을 많이 느끼게 돼서 고칼로리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제가 잠을 못 자고 온 다음 날 방송 네. 준비할 때 꼭 예인 씨한테 네. 그 왜 저 커피 달달한, 있잖아. 네. 달달한 커피가 커피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잔 타 먹고 하거든요. 맞아요. 야, 이게 그런 이유가 있었나? 맞아. 저도 잠 못 잔 날은 왜 그 인스턴트 커피 있잖아요. 네. 카라멜 마키아토라든가 맞아, 네. 코코아 뭐 이런 게 막 네. 자꾸 손이 가고. 근데 그게 고칼로리 식품이잖아요. 이게 다 잠하고 연관이 그러네. 있었군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런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수면 부족이 체중 비만 자체를 높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면 자체를 한 5시간 미만 아주 적게 주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이상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는 분들에 비해서요, 전신 비만이 1.29배, 또 복부 비만 같은 경우는 1.2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떤 신체 활동량이 상당히 많은 20대에서 30대 분들이라든지 또 아주 뚱뚱하지 않은 경도 비만인 경우 이런 그룹층에서 수면 부족이 뚱뚱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수면 부족이 체중 증가의 원인이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안 먹어도 살찌는 뜻밖의 이유. 이어서 보시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장내 세균 불균형하고 이거 비만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많이 궁금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내 세균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균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유익균 같은 경우에는요, 소화를 돕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균이고요.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소화에도 부담을 좀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좀 해롭게 만듭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균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균도 속하지 않고 유해균도 속하지 않는 중립균인데 나쁜 균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하자면은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의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좀 흐트러질 때는 비만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내 세균이요, 어떻게 보면은 비만을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해균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또 영양분도 과잉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만세포, 체지방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몸에 또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명 뚱보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뚱보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은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은요, 또 몸속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유해균들은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탄산음료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사탕을 준비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이제 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장 속에다가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싹 넣어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되게 부글부글 올라오고. 네, 끓어오르고.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네. 이게 바로 단 음식이 장 속에 들어갔을 때요. 유해균이 활발해지면서 장 속에 독소를 뿜고 그다음에 염증까지 발생시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 속에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요. 염증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장 속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보니까 이해가 돼서 이제 안 먹을게요.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어. 내 그러니까 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확 되던데 아니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나쁜 균을 다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나쁜 균인 유해균이 있어야지만 제 기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중에 가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유해균 상태가 있어야지만 좋은 균도 긴장을 하면서 자기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요, 이 유해균과 유해균 또 중간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해균 같은 경우는 약 25%, 유해균은 15%, 중간균 같은 경우는 60%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찌는 두 번째 이유, 장내 세균의 불균형 때문이었고요. 안 먹어도 살찔 뜻밖의 이유, 세 번째 보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것도. 맞아요. 제 친한 친구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으면서 갑자기 5, 6kg 이렇게 살이 쭉쭉쭉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병이 생긴 줄 모르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니까 몸은 좀 상하는 것 같은데 또 살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 네, 아마도 그 지인분이요.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이 아마 피곤하셨을 거고 무기력해지셨을 거고 사실은 입맛도 없고 먹는 거는 없는데도 체중이 좀 늘어나는 그런 아마 증상을 겪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입맛도 없어서 거의 먹지 않았는데 체중은 자꾸 불어나고 다이어트해도 살은 안 빠지고 몸은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딱 해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요,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체액이 저류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질환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건 다이어트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쿠싱 증후군 같이 다른 질환에 의해서 비만이 나타나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2차성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살을 뺀다고 낫는 게 아니라요, 우리 1차적인 원인인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만 비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1차적인 질환을 치료해야지만 살이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갑상선 호르몬 검사부터 받으시고 갑상선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살찌는 뜻밖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네.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데뷔를 해야 됩니다. 옷은 점점 얇아졌고요. 날은 더워지고 있어서 뭔가 막 마음이 바쁜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이 옷장을 쫙 보면은 차르르한 원피스를 여름 원피스 맞아요. 요거 입고 내가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이 군사를 딱 보면은 진짜 이게 갑자기 마음이 확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수두룩 짱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아니 근데 많죠. 본인이 살이 쪄놓고 옷 탓을 해. 어디 가자 그러면 옷장을 열어놓고 맞아.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게 없어요. 네, 그렇게. 아니, 당신 옷은 몸을 왜- 좀 추려봐. 근데 다이어트라는 게 사람 수만큼 다이어트 방법이 다양한 것 같아요. 40여 년 다이어트를 해온 다이어트의 명인 윤영미 아나운서. 다이어터의 최고보인. 저는 진짜 아나운서 되면서부터 다이어트를 네. 해요. 워낙 제가 먹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게 되고 또 뭐 갱년기 겪으면서 살 찌게 되고 이러면서 온갖 다이어트 다 해봤거든요. 저는 열흘 동안 완전 생으로 굶은 적도 있어요. 흰 죽만 먹은 적도 있었고 어머. 수지침 뭐 이런 거 한방 다이어트, 양방 다이어트, 고기 다이어트, 레몬 다이어트 뭐 이야. 지방 흡입까지 진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해도 금방 다시 돌아가는 그 요요가 오는데 어쩔 네. 수가 없어. 어떤 경우는 또 입맛이 막 또 확 이렇게 쏟아지는 폭발했다가 그런 다이어트도 있고 네. 이게 정말 다이어트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다이어트 네. 그 종류만 해도 제가 다 못 네. 셌어요. 한 7개가 넘거든요. 저는 특히 막 칼로리 성분 보면서 네. 칼로리 최소화 시켜서 막 먹고 이런 다이어트 했었는데 사실 이게 뭐가 맞고 틀린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 선생님들께 이 다이어트 방법을 추천하는지 혹은 아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트 뭔지 한번 보시면요. 16.8 간헐적 알죠, 알죠. 단식입니다. 한때 다이어트 혁명처럼 맞아요, 등장해서 맞아요.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 하셨었거든요. 아우, 저는 뭐 제가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전 이 다이어트가 알려졌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쨌든 16시간에 16시간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아침에는 그렇게 음식이 땡기지 않거든요. 점심 좀 지나면 이제 막 이게 식욕이 당기기 시작하니까 굶다가 한 2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음껏 뭐는 먹지 말아라 이런 건 또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그냥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예, 오. 치킨, 고기 뭐 이런 거 막 먹게 되고 특히 밤 야식이 굉장히 사실 행복하긴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드시면 이게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라는 건데 네. 16시간 동안 포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소화가 다 되면 또 먹는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다는 말. 네. 예, 저는 그 밤늦게 한 10시까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속이 약간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느낌도 더부룩하고 네. 그렇지. 뭐 그다지 빠지는 것 같지 않았고요. 자, 저도 이게 괜찮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이 다이어트 방법 어떻습니까? 추천입니까? 비추천입니까? 들어주십시오. 나뉘었어요? 추천. 김정 추천 교수님은 두 분. 반반인가요? 비추천 두 분. 선생님 바꾸셨어요? 네. 추천 2분, 추천 1분. 선생님, 밖으로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보이는 게. 자, 그럼 추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사와 단식을 이제 시간별로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가지고요. 이제 단식 시간은 16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은 8시간, 16대 8을 유지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요.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슐린 수치를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면은 인슐린 수치가 사실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게 되고 더 많이 먹는 비만 사이클에서는요.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결국은 살이 빠지는 원리가 되는 게 이 다이어트 방법의 원리입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비추천하셨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천이어가지고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카메라가 봐야 돼요.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서 추천입니다. 예. 추천이에요? 네, 추천입니다. 네. 네,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는요, 체내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만 섭취를 하다 보니까 체내에 있는 지방이 이제 바로 이제 활용이 되고요. 또 이 체지방을 사용을 할 때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비만 사이클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우 선생님 잘못 드신 거 아니죠? 확실하게 비추신 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요, 간헐적 단식의 체중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음이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영민 아나운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위와 장 같은 경우가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하게 되면 파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딱 그리고 공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식사하려고 딱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세요. 아무 음식이나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폭식을 하기 쉽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먹는 시간만 딱 기다리는 거에서 지금 막 1시간 40분 남았다 막 이러면서 먹고 싶은 게 막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 심리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먹는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요이땅 하니까 진짜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먹는 것에 양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종류에도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청량음료, 뭐 콜라, 주스, 뭐 정제된 탄수화물 정말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상당히 갑자기 확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이후에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욕 자체가 정말 많이 살아나실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도 실패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식단만 잘 조절하면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까? 일단 체중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요. 식단도 정말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식단만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시 체중이 증가되는 요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단식하시는 동안에요. 우리 뇌에 들어갈 때는 포도당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저혈당이 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영양분이 어떤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서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간헐적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제한만 생각하세요. 뭐 1시간 남았다, 2시간 남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나 양까지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별별 다이어트법 추천 혹은 비추천 다음 다이어트 뭔지 보겠습니다. 오! 사우나 다이어트. 땀을 쫙 빼는 건가요? 사우나 다이어트는 정말 다이어트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네. 우리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머니들 사우나 가시면은요 땀복 쫙 입으시고 또 죄다 이렇게 또 배 꼬집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꼬집고 저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꼬집으면 뭔가 지방이 분해된다고 들어서 배가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이렇게 꼬집은 적도 있고. 근데 사우나 다이어트가 되게 위험한 게 사우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숯불에다가 최고죠. 네, 미숫가루 먹고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사우나 다이어트 하러 갔다가 오히려 살이 확 붙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희 이모가 그렇거든요. 사우나 다이어트가 최고라고 아마 지금도 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땀 한번 쫙 빼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빼는 땀하고 운동해서 빼는 땀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과연 사우나 다이어트 세 분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 비추천인지 이것도. 네. 들어주세요. 세 분 다 비추천이에요. 이거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은 선생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비추 맞고요. 예, 이제 실제적으로 다이어트에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또 이 사우나의 장점은 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육을 이완시켜주거나 또 릴렉스 해주는 데는 조금의 도움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몸의 노폐물을요 땀으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주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죠. 또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요, 이제 몇 시간씩요, 아주 뜨거운 사우나에서요, 땀을 빼시면요, 체중이 감소할지는 모르는데 이게 배추에 물 빼가지고 절이는 거랑 똑같이요. 수분이 빠져나간 게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 끝난 다음에 물 드시거나요, 음식을 먹으면 사실은 원래 체중으로 금세 회복이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장기간 사우나를 하시면요, 득보다는 사실은 실이 더 많습니다. 1시간 이상 사우나를 하시게 되면요, 사실은 피부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게 돼서요, 모공이 넓어지고요, 피부 탄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측면에서는요, 노화가 사실은 촉진이 되는 측면이 우리는 있습니다. 날 잡아서 하기 때문에 네. 돈 아깝다고 하루 종일 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나 오랫동안 고온에서 땀을 빼시게 되면요,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 30분 이내로 하시는 걸 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요즘 냉각 사우나 굉장히 인기거든요. 네. 냉각 사우나는 어때요? 아, 네. 최근 들어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냉각 사우나가 있는데요. 냉각 사우나는 사실은 이제 근육이나 관절의 염증이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됐던 겁니다. 영하 120도에서요, 140도에 달하는 극저온 원통 캡슐 안에 맞아요. 들어가서요, 온몸을 노출시키는 방식인데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이 즐겼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즘에는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낮은 온도에서 아주 빠르게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관심이 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저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강남에 어디였는데 네. 이렇게 진짜 이렇게 원통이 있고요. 목만 이렇게 내놔요. 맞아요. 네. 3분 정도인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워갖고 3분이 왜 이렇게 길어요? 몇 번 하다가 이게 지속은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컵라면입니까? 3분의 5. 네, 요즘에 이제 핫하게 이제 냉각 사우나에 대한 관심이 높기는 한데요. 이 냉각 사우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정설이에요. 3분의 800칼로리를 이제 800kcal 소모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요. 사실은 학계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알려졌을 텐데요. 그런 논문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2015년에요. 미국에서는요. 냉각 사우나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냉각 사우나를 하신다면요. 정말로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뭐 뜨거운 사우나나 냉각 사우나나 크게 효과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별 다이어트법, 마지막 다이어트법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이겁니다. 제가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창 할 때 그 탄산음료도 다 제로로. 맞아. 이게 별 상관이 있냐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맞는지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이것도 해보셨어요? 아유, 당연하죠. 뭐 저당 요즘에 뭐 저지방, 저칼로리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저도 그 성분표 이렇게 막 보면서 가급적이면은 저당, 맞아요. 저지방 네, 그런 거를 이제 고르게 되는데 이게 진짜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는 걸까?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네,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추천, 비추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나뉘었어요. 반반. 네. 반반 김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중립인데 네. 제대로 드신 거죠? 네, 제대로 들었습니다. 왜 중립 의견입니까? 네, 제 의견은요. 사실 이제 제로 칼로리라고 하면은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이나 네오테민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맛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열량은 적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중 관리를 한다거나 혈당 관리를 하는 데는 뭐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립을 들었거든요. 네,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러한 단맛이 좀 길들여지다 보면은 조금 더 단맛을 더 찾게 되고 또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또 음식 섭취하는 양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전재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제 김정은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비추천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제로 칼로리 하면은 이제 뭐 살 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공감미료가요. 당뇨병 환자한테 미치는 연구들이 최근에 유럽에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인공감미료가요.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켜서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유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인공감미료 중에서 수크랄로즈가요.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도요, 인공감미료를 먹었을 때 이 장내 미생물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연구 보고되는데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식품을 먹었을 때 이 장내의 유익균 수치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 감염균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듯 인공감미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에는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장내 미생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오히려 선택하시는 것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네, 별별 다이어트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추천, 비추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라는 것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고
체형을 따라가야 된다. 오. 그래서 선생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행을 따라가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체형 또 체질을 잘 분석하셔가지고요. 그에 맞는 운동요법이나 또 식이요법을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요. 체형에 관련된 그 분석을 해서 이에 대한 식단이라든지 운동요법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네, 우리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지금 저희 세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재용 아나운서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아이고 복부만 통통형. 진짜 요즘에 베들레헴 돼가지고 죽겠어요. 산을 그렇게 다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근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뱃살은 술을 좀 줄이면 제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그거만 좀 줄이면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이제 술만 줄여서 다이어트가 성공한다면 사실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걸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5, 60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요, 보통 바쁜 사회생활도 하시고 퇴근도 늦고 하다 보니까 운동이나 식단은 사실 엄두 내기가 조금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도비만은 아니신데도 10kg에서 20kg 정도는 빼야지 표준 몸무게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네. 아니 이게 왜 10kg 그랬냐면 나요? 똑같이 막걸리를 네. 먹었는데도 나이까지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안주를 다른 걸 먹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저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좋을까 싶어서 네. 일단은 이제 바쁘지 않으신 시기에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쉽지 않지. 그렇게 않으신 경우가 많지 않겠죠. 너무 바쁠 때 사실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요. 성과도 좋지 않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다이어트 시기를 잘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짧은 기간의 효과를 보기보다는요. 사실은 정말 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요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연하고 금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술 드시면서 다이어트 하시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과연?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것을 결정하셨을 때는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일단 테니스라든지 탁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재밌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고 또 한꺼번에 갑자기 운동량을 많이 늘리시기보다는 적당하게 낮은 강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테니스하고 탁구 이런 거 좋은데요. 진작에 했어야지. 갑자기 테니스하고 탁구 맞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안 껴준단 말이에요. 누가 또 뭐 프랭크 스캇 뭐 이런 동작을 네네. 해봐라 이러는데 야 그것도 삭신이 쑤셔. 쉽지 않죠. 갑자기 하려면. 네. 그리고 이제 식단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데요. 복부 비만은 아무래도 내장 지방이 좀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친 곡물들,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곡물과 또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용 아나운서 해야 될 게 좀 많네요. 아니 제가 네. 저 다이어트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게 네.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 저만 밑으로 내려가 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자꾸 아래로 내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는 걸로. 아 이렇게 네. 살이 쪘나? 자, 이어서 윤영미 아나운서 보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는 울룩울룩 나이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니 진짜 몸무게를 재보면 그닥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 내려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울룩불룩해지면서 자꾸 네. 펑퍼짐한 옷을 찾게 되고요. 이 군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이살 다이어트. 진짜 좀 좋은 방법 좀 없나요? 일단 복부 비만은 거하고 형태는 비슷하시잖아요. 배가 좀 나오고 이제 뱃살 자체가 좀 증가되는데 이유가 나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살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활동량을 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 자체가 좀 유지되셔야지만 배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갑자기 많은 양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한 강도로 자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500g짜리 아령 같은 걸 손에 드시고요. 아니면 아령이 없으면 뭐 생수병 같은 것도 좋습니다. 네. 그걸 드시고 천천히 걷는 운동을 식사하시고 한 20분 정도 하시고 요거를 한 자주 하시는 거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이상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결심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네, 아령을 들고.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운동과 함께 네. 먹으면 좋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이살이 찐 만큼이요.
사실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줄어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데 어디서 줄이냐 하면은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도요. 좀 지방이 적은 부위, 뭐 지방이 적은 생선, 또 고기 중에서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을 하셔서 좀 풍부하게 드시길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또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섭취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수분 섭취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유난히 아랫배가 볼록한 분이 좀 계세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랫배가 이제 볼록한 타입은 사실 여성분들한테 더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쌓이는 곳이 이 아랫배고요. 특히나 출산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더 아랫배 볼록한 부분을 피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아랫배가 볼록한 분들은요, 특히나 이제 만성으로 변비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걸 같이 좀 해결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변비를 먼저 해결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아랫배를 해결하는 이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뭐 채소를 듬뿍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시게 되면은요, 대장 활동을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또 변의 용적률을 크게 해주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변으로 만들어서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비는 뭐 섬유질이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아랫배 운동을 한다면 이게 어떤 운동이 좋은지 도움되는 운동을 좀 알려주세요. 복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쌓이신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속 꾸준히 쌓이고 있고 게다가 지금도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갑자기 많이 늘리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웜업을 좀 하세요. 그래서 가볍게 걷는 거라든지 등산을 하고 나셔서 몸의 체온을 좀 높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셔서 복부의 윗몸 일으키기나 또 플랭크 같은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시는 것을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0분이든지 40분이든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메모했지? 제가 마지막에 밝히게 되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메모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제 차례인데 저는 뭘까요? 궁금해요.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마른 비만. 마른 비만. 뭐 제가 근력이 없다는 건 저희 행복한 집 네.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지 체지방률이 좀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체중은 이제 정상인데요. 우리가 그런 이제 인바디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해보면요. 그 체지방 비만도가 생각보다 높게 맞아요.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바로 마른 비만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조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량은 좀 높게 나오고 근육량은 현저히 낮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네. 저는 마른 비만 보게 되면요, 이런 분들 운동을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먹는 양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먹지도 않는 데다가 여기 영양 성분 자체가 아주 자기 입맛으로 가 있습니다. 다른 것만 좋아하신다든지 기름진 것만 좋아하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가 넘어가서 호르몬 변화가 오시기 시작하면은 지방이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네, 반성하게 되네요. 운동을 진짜 안 하세요라고 하는데 딱 제 얘기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 마른 비만의 다이어트가 좀 가장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어디를 좀 어떻게 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체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줄이고 근육량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리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일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시는데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양을 상당히 좀 줄이시고요. 근육량을 좀 높일 수 있게 해서 위에서 단백질을 좀 많이 늘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체지방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늘리시는 거.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근육 형성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단백질 섭취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뭐 콩을 이용한 두부라든지 이러한 콩 가공품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닭 가슴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평소에 물 대신에 이제 녹차를 드시게 되면은요, 녹차의 카테킨이랑 또 카페인 성분이 중성 지방으로 합성하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른 비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체형에 따른 맞춤 다이어트법 알아봤는데요. 근데 역시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해요. 아, 그럼요. 누구는 또 다이어트 속도전이라고 뭐 일주일에 몇 킬로그램 빠졌다 자랑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살 빼서는 안 되고요. 건강한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이어트 경력 40년 제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축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속도는 조금 느려도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최고의 건강 비법 최건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 교실 배효상 선생님, 식욕을 잠재울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네. 일단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괴로운 것이 식욕이잖아요. 맞아. 아휴,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참어. 이 스트레스를 정말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아니 세상에는 맛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아는 맛인데도 계속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돈을 뺏어야 돼. 차단하는 거죠. 카드를 뺏어야 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식욕이 조금 줄어드시면 정말 좋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의학 교실 최건비에서는요, 식욕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한 차가 여기 재료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와 요건데요. 네. 얘는 비파엽이고 얘는 연잎인 하엽입니다. 비파엽과 하엽. 네. 낯선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파엽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기침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래서 기가 침으로 오르는 것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음식이 잘 내려가게 해주고요. 또 위가 차서 구역질이 난다든지 딸꾹질이 많은 증상, 또 갈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화력이나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됩니까? 물론 이제 비만 형태의 연구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비파엽 같은 경우는 항비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파엽 추출물을 고지방식으로 유도한 쥐에게요 8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체중뿐만 아니라요 콜레스테롤과 또 혈중 렙틴 수치까지도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고요. 또한 물로 달여서 먹었을 때 음식 섭취를 조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되었습니다. 네. 그럼 하엽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하엽은 연잎을 말하게 됩니다. 이 연잎 같은 경우는 몸에 있는 열기 자체를 제거시켜주고요. 또 몸이 부어서 또 습기가 있는 것을 좀 바깥으로 잘 내보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지혈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셔서 몸이 붓고 높은 물이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을 때 이것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가지고 있고요. 또 지혈제라든지 야뇨에도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럼 비파엽과 하엽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네, 물 500cc 넣으시고요. 이 비파엽을 한 3g 넣으시고 하엽은 한 1g 정도 넣으세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끓여 놓으셨다가 식혀 두셔가지고요. 식전에 드시게 되면 식욕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드시게 되면은 음식이 잘 체해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죠. 네. 자, 앞에 이거 이제 한번 한번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다 드셔보세요. 아니 맛도 있어요. 약간 알싸한 맛이 네. 예 굉장히 매력적인 맛인데 이게 뭐 몸의 붓기를 좀 줄여준다거나 뭐 식욕을 좀 줄여준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확 이게 땡기는데 물처럼 좀 이렇게 하루 종일 끓여놓고 계속 마셔도 괜찮을까요? 너무 진하게 드시게 되면은 이 비파엽과 하엽이 성질이 조금 찬 편이에요. 맛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몸 자체가 좀 설사를 좀 많이 하고 아랫배가 차고 손발이 차신 분들은 문제가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식전에 드셔서 설사를 하신다면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맛도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먹어도 좋고. 예, 시원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비파 하엽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분 뚝딱 요리, 엄청 간단한 요리 부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제가 요리는요. 무채전입니다. 무채전. 네.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네. 저는 이런 간식 있잖아요. 간식류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간식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드시는데 뭐 출출할 때라든지 저녁 때 뭔가 입이 심심할 때 드시는 것으로 저는 이제 무채전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이어트 할 때 저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반전입니다. 네. 재료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재료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무 필요하고요. 여기 당근, 그리고 감자 전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만 쓸 거고요.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달걀입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재료 보면서 좀 놀란 게
밀가루가 없잖아요. 전인데. 그렇죠. 그리고 전분조차도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드는 방법 잘 보시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바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재료 보니까 진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재료가 없어요. 네, 믿음이 그렇죠. 갑니다, 선생님.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무는 좀 썰어왔고요. 무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채썬무. 네, 이거 채썬무. 물기를 좀 제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냥 채 썰어가지고요. 그냥 바로? 네, 바로 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당근 후 채 썰어서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까요? 네, 절이지 않았어요. 절이지 말고 바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소금 간을 살짝 할 거예요. 근데 소금을 미리 뿌려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달걀이랑 전분을 넣을 건데 처음에 전분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표면에 수분을 좀 흡수시키기 위해서 전분 한 2큰술 정도만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소금 간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좀 버무려 주신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달걀로 옷을 입혀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뭉쳐야 되니까 달걀로 네. 효과를 주는군요. 달걀로 좀 가볍게 뭉쳐주는 거죠. 전분도 진짜 많이 안 들어갔어요. 네. 이 재료의 양에 먹은 양은. 비해서 네. 한 2큰술 정도밖에 안 넣으셨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잘 버무려 가지고요. 달걀이랑 뭉쳐지게끔 해주시면 돼요. 붙여질까요? 네. 그렇죠. 시간이 조금 궁금해요. 지나면은 막 흩어질 것 같은데. 네, 수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후라이팬 불을 좀 켜보겠습니다. 아니, 벌써 후라이팬 불 켜요. 네. 좀 달궈야 되니까 네. 네, 기름을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좀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아, 이 요리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처음 보는 요리기도 하고 네. 재료도 너무 건강한데 방법도 간단해서 정말 그냥 주물주물하면 되게 끝나는 거죠? 네, 보세요. 벌써 이렇게 수분이 나왔죠. 그러네요. 네. 채 썰기만 하면 다 된 거네요. 네, 채 썰고 전분이랑 달걀은 집에 다 있으니까요. 간도 살짝 했으니까 뭐 초간장 찍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벌써 됐습니다. 이야. 하고 그리고 고명으로 이제 고추로 얹어 볼 텐데 아. 이렇게 집어가지고 자, 쫙 소리가 나죠. 먹기 좋은 크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아니 진짜 간단해.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 무친다 그러면 아주 밀가루로 도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네. 튀김가루도 전 같이 넣거든요. 네, 밀가루에. 저는 제주도에 사니까 당근하고 무가 굉장히 맛있어요. 제주 당근 정말 맛있죠. 부자 당근. 네. 진짜 정말 맛있어요. 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네. 이게 좀 크기 한 입 크기로 오늘은 이제 다 시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작은 크기로 해서 드시기 좋게. 이렇게 먹으면은 어떤 데 도움이 되고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다이어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추라든지 마늘, 고추와 함께 정말 많이 사용하는 4대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겨울 무 같은 경우는 인삼과 견줄만 할 정도로 영양소가 상당히 많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알싸한 매운맛도 가지고 있고 단맛도 가지고 있으니까 식감도 상당히 좋죠. 또 무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요, 장 속의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고요. 또 몸속에 있는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 있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100g당 1600mg으로요. 두부라든지 백미, 토마토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칼로리 같은 경우는 100g당 16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이는 바나나든지 계란 또 고구마보다 낮은 수치니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네, 특히나 무에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해주는 디아스타베,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이어트에는 매우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요리가 빠르고 간단한 게요.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 완성이 됐고요. 뭐 지글지글 소리 굉장히 좋고 네. 뭉쳐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잘 떨어졌어요. 네. 예뻐요, 되게 보기에도. 신기하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앞에 또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네. 또 무채전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맛도 궁금해요. 저도 아니 한번 이게 먹어볼게요. 무라고 이야기 안 해주면 무가 들어간지 모를 정도 약간 감자전 같은 난 이거 감자전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뭐 아이들한테 해줘도 굉장히 몸에도 좋고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달아요? 포슬포슬해요.
단맛이 나지 않아요? 알아요, 진짜. 오,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다이어트 하다 보면 가끔 기름진 거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너무 딱이고 쉽고 간단하고 저처럼 요리 못하는 정말 다이어터한테는 꿀팁입니다. 아니 식어도 맛있어. 이야, 진짜 좀 맛있네요. 한 거라도 정말 맛있고요. 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름에다가 하니까요. 단맛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고 당근이 들어가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어트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다이어트 비법, 요 얘기는 꼭 해줘야 된다. 한마디씩만. 네, 우리 다이어트 하실 때요,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유행에 맞춰서 따라 하시기보다는요, 아까 배우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한테 맞는, 자기 체질에 맞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잘 찾아서 하시고 반드시 운동 겸하셔야 됩니다. 저는 체질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시면서 체질 다이어트에 대해 조언을 얻으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물만 드시면 체중을 찌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운동량을 늘리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땀을 사우나 가서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운동량을 통해서 심장을 많이 움직이셔서 땀을 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드시고 싶으신 것을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참으시다 보면은요, 또 폭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조리법으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살찝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로부터의 자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정말 오늘도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네. 아침, 낮, 저녁으로 기상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기온 차이 많이 기온 나서 차이가, 네.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워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나 오늘은 낮더위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네. 합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